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자, 오늘은 컴퓨터로 인터넷의 간단한 검색 기능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컴퓨터 앞에 다 앉으셨죠? 인터넷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시작 페이지가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즐겨찾기 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고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자주 갈 거니까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창에 김포시 노인 종합복지관이라고 쓰시고 일단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가셔야 돼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이트 이름이 있죠. 거기를 클릭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이트로 오신 후에 맨 위에 메뉴를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이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즐겨찾기란 글자를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아래 보시면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한번 클릭해서 이름 쓰는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확인은 나중에 하고요. 자, 하나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쇼핑 가끔 하실 텐데요. 자,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검색창에 쿠팡이라고 써서 아래 쿠팡 사이트로 먼저 오시죠. 자, 먼저 오신 후에 쿠팡 사이트로 온 걸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에 메뉴 즐겨찾기 글자를 눌러주시고 그냥 아래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글자 보이시죠? 거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름이 쿠팡이라고 써 있으니까 굳이 다른 걸로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가 자주 가는 사이트 즐겨찾기 하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즐겨찾기에 우리가 쿠팡과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나 봐야 되겠죠? 자, 위에 메뉴 즐겨찾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가 했던 아까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있고요. 밑에 쿠팡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실 때 이렇게 그냥 검색창에 쓰지 않고 곧바로 클릭해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가시고 그냥 즐겨찾기 눌러서 쿠팡 누르시면 그냥 쿠팡으로 사이트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즐겨찾기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그냥 검색하는 간단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먼저 환율부터 알아볼까요? 자, 내가 궁금한 검색어를 검색창에 써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환율. 오늘 날짜 환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지금 미국 달러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99원 정도 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겠지만 좀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가실 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이 미국 돈 달러로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환율 계산하실 때는 대한민국 돈에다가 150만 원 숫자로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달러 몇 달러인지 이렇게 금방 환율이 계산돼서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미국 달러 옆에 V자 보이시죠? 거기를 눌러주시면 모든 나라의 화폐가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로로 선택해 놓으시고 다시 여기를 나는 200만 원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유로로 얼마인지 이렇게 200만 원. 그래서 뭐 1,500 유로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환율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일본 N으로 놓고 우리나라 100만 원 하면 N은 94,254N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환율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첫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갑자기 계산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검색창에 계산기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계산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 숫자 보이시고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789 만약에 더하기 45는 해주시면 834가 나오고요. 다시 처음으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C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89 곱하기 56 곱하기 12.5는 이렇게 해주면 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계산기 중에서 또 어떤 계산기가 있냐면 우리 계산기라고 쓴 거에 끝에다가 커서를 찍고 이렇게 하시면 계산기와 관련된 밑에 검색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대출이자 계산기가 있어요. 자, 대출이자 계산기 우리가 뭐 집을 사시거나 전세를 가실 때 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셔야겠죠.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몇 년에 얼마를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대출 이자 계산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자 계산기라고 있죠. 이자를 계산하는데 예금이냐, 적금이냐, 대출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빌리실 거니까 대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대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이번에 뭐 만약에 집을 사는데 뭐 2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한다.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대출을 안 끼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2억에 내가 돈을 빌렸어요. 자, 2억. 자, 2억을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기간 뭐 중도 상환을 하셔도 되니까 넉넉하게 20년을 잡아요. 그러면 240개월이겠죠? 자, 240개월. 그다음에 뭐 이자율이 뭐 한 2.2%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2.2. 그다음에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원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할 거니까 원금과 이자를 한 달에 같이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를 선택해서 자, 2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20년 240개월 동안 연 2.2%로 하면 얼마에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퍼센트를 잘못 썼나 봐요. 2.2%. 자, 계산하기 눌러주면 월 평균 상환금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되고 월 납입 원금은 83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총 이자가 이 정도 4,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낸대요. 2억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20년 동안 상환한다고 원금 균등 상환을 하고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중도 상환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출 이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꺼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적금하고 예금도 있으니까 그 이율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른 걸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양력하고 음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력을 음력으로도 바꾸고 음력을 양력으로도 바꿔주는 양음력 변환기를 한번 볼까 해요. 자, 검색창에 양음력 변환기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면 밑에 달력이 보이시죠? 자, 양음력, 지금 양력, 음력 변환하는 양음력 변환기로 들어온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 첫 번째는 양력을 음력으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음력을 양력으로 바꿀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내가 생각하는 양력 날짜가 음력으로 며칠일까 알아보실 때는 이 첫 번째 양력을 음력으로 바꾸는 거 이게 선택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쓰실 때는 연도 4자리하고 달 2자리, 날짜 2자리를 다 써주셔야 돼요. 자, 2021년 만약에 1월 31일 마지막 날이 음력으로 며칠인지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아래 커서를 찍으시고요. 2021, 그 다음에 1월은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2자리로 01, 그 다음에 31 이렇게 해서 변환을 눌러주시면 자, 2021년 1월 31일은 음력으로 2020년 12월 19일이라고 여기 밑에 음력으로 빨간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바꿔볼까요? 음력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양력으로 며칠이었는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자, 이번에는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67년 3월 11일은 양력으로 며칠이었을까? 자, 음력 날짜는 기억하는데 그 당시 양력을 몰라요. 그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지워주고 1967년 3월이니까 3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0311 해서 변환을 눌러주면 그 당시는 4월 20일이에요. 양력 4월 20이 음력 3월 11일에 해당하는 날짜였다고 이렇게 변환을 해준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음력을 양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0년 3월 7일은 음력으로 며칠이었을까? 그러면 2000 3월이니까 03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일 07일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변환 눌러주시면 그때는 4월 11일이었대요. 이렇게 내가 양력, 음력 또는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밑에 보시면 양음력 변환기에 양음력만 변환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날짜 계산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날짜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계산. 자, 오늘 2021년 1월 21일이죠. 자, 오늘부터 해서 내가 100일째 되는 날을 누구랑 만났어요.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고 싶은데 100일째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밑에 보시면 기념일이라고 있죠. 자, 기념일에 100이라고 쓰고 100일째 되는 날짜를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자, 지금부터 100일째 되는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오늘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은 2021년 4월 30일이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을 기준으로 밑에 만 나이를 만으로 몇 살인지 계산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94년 11월 22일생은 만으로 몇 살일까? 그럼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1994 11월 22일 그리고 옆에 계산이라는 글자를 써주면 만 26세래요. 만 26세고 개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 나이 계산하는 거 오늘을 기준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써주시고 계산을 눌러주면 만으로 몇 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2000년 10월 27일은 만으로 몇 살일까? 그럼 2000 10월 27일이니까 1027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만 20세 그리고 용띠에 해당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해서 날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배란일, 뭐 저녁일, 뭐 출산 예정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환율, 날짜 계산기, 그 다음에 양음력 계산기, 이렇게 양음력 변환기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가 다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가실 때는 여기다 네이버라고 쓰시고 또 밑에 네이버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 즐겨찾기 가시면 네이버라고 그냥 보이죠? 이렇게 즐겨찾기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네이버 오셨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로고가 보이시고
밑에 보시면 사전, 뭐 지도, 카페,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네이버 사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네이버 밑에 보시면 사전이라고 있죠? 자, 사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전 위에 보시면 사전 종류가 위에 싹 보이실 거예요. 영어 사전, 국어 사전, 한자 사전,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영어 사전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영어 클릭. 자, 영어 사전은 내가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영어를 알고 싶다 할 때 그냥 여기다가 한글로 써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영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도서관 쓰시고 엔터 치면 자, 도서관에 해당하는 밑에 이렇게 영어와 뜻,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뜻이 나오고요. 옆에는 발음이 있어요. 미국식 발음 들려드릴게요. 미국식. library, 예, 자, 영국식. library,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밑에 뭐 수거도 간단하게 위에 보시면 뭐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다, 책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다 이런 식으로 뭐 수거도 있어요. 자, 도서관이고요. 자,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인내심 쓰고 엔터 쳐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인내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뜻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 미국식 발음, patience, 자, 영국식 발음, patience,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러면 뭐 단어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간단한 수거도 우리가 가능해요. 자, 최선을 다하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최선을 다하다라는 수거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밑에 이렇게 뜻풀이 해가지고 수거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식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do one's damnedest, 자, 영국식 발음. do one's damnedest, 자, 밑에 또 다른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네요. do one's level best, do one's level best, 예,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거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다시 해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떻게 enjoy your 발음하는지. meal, folks, 자, 다시 한번 enjoy your meal, folks, 예, 이런 식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수거도 찾아주고요. 자, 근데 위에 보시면 팝하고라고 있죠. 자, 팝하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영어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팝하고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하고. 자, 팝하고 들어오시면 왼쪽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자, 한국어로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V자 눌러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바꾸고자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옆에 뭐 보시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영어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저 거기에 커서를 찍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오타가 나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면 여기 옆에 곧바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발음 듣기를 눌러주시면 it's cold, so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네, 이런 식으로 it's cold, so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나는 요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자, 영어 말고 나는 일본어로 듣고 싶다. 그럼 일본어를 선택하시면 일본어로 바뀝니다. 자, 발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寒いので風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 네, 자, 이번에는 중국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어 간체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발음 듣기. 天气冷，小心感冒. 자, 이렇게. 자, 프랑스어.
Faites attention à ne pas attraper de rhume car il fait froid.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쓰면 글자를 써주시면 오른쪽에 그냥 곧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는 영어로 놓고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라는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자, 물음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하면 바로 여기 영작이 됐죠. 자, 발음 듣기 한번 들어보세요.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다시 한번.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자, 영어 말고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스페인어 발음 듣기. ¿Dónde está la estación de metro más cercana?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Dónde está la estación de metro más cercana?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독일어로 한번 들어보죠. 독일어. Wo ist die nächste U-Bahn-Station? 네, 다시 한번. Wo ist die nächste U-Bahn-Station? 네.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한국어, 여기 독일어를 영어로 놓고, 자, 우리 아까 맛있게 드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맛있게 드세요. 여기 영어로는 자, 발음 들려드리겠습니다. Enjoy your meal. 자, 다시 한번. Enjoy your meal. 자, 여기 일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자, 발음 듣기. どうぞ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자, 중국어. 请享用。 자, 독일어. Genießen Sie es. 네.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어. Ешьте вкусно. 네. 이렇게 해서 번역할 일이 있으면 네이버에 파파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첫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즐겨찾기에 네이버로 오시면 이렇게 있으셨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는 사전 기능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사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사전 오시면 자, 우리가 영어 사전 아까 살펴보셨고요. 영어 사전에 번역기 파파고까지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한자 사전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한자. 자, 한자 사전 오시면 자,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으실 때는 읽을 줄 알을 때와 음을 알 때와 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자, 음을 알 때는 그냥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음을 모르는데 그 글자가 어떻게 읽는지 찾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왼쪽에 필기 인식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필기 인식기에다가 글자를 써서 그 글자와 비슷한 글자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을 알 때, 자, 준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다. 준. 자, 그러면 밑에 준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요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 내가 찾는 준자가 없었다. 그럼 밑에 한자 더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로 오셔서 자, 준자가 또 많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내가 찾는 준이 만약에 요 높을 준이었다. 그러면 한자에다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준에 대한 뭐 부수라든지 총획수라든지 자, 그리고 획순보기 재생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쓰는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왼쪽에 파란색은 부수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획순보기. 저절로 어떻게 쓰는지 획순보기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해자, 해, 여자, 여의에 해당하는 해자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해자.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찾는 해자가 여기였다. 슬기로울 해자였다. 그러면 해자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죠? 자, 손가락을 눌러서 자, 여기 획순보기 재생해 주시면 어떻게 쓰는지 순서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글자 한자에 부수가 되는 글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자에 대한 밑에 뜻, 뭐 슬기롭다, 그 다음에 뭐 지혜롭다, 뭐 지혜 해자도 된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쓰는 획수가 이렇게 또 나타나 있고요. 그 해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사전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사성어도 돼요. 자, 오합지졸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오합지졸이라고 쓰고 엔터 쳐주시면 오합지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 또는 제각기 보잘것없는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합지졸을 쓴대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자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글자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아까처럼 한 번 더 클릭해서 쓰는 획순 보기, 획순이라든지 뜻, 여러 가지 밑에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쓰는 순서가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 사전인데요. 자, 맨 처음에 있는 한자 사전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음을 알 때였고요. 어떤 글자를 봤는데 우리가 그 글자의 음을 몰라요. 그러면 그 한자 뜻을 모르겠죠.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옆에 필기, 인식기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림처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책을 보다가 하나 쓸게요. 한자를 그리시는데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균형을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마우스로 예쁘게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내가 이런 글자를 어디서 봤는데 이 글자의 뜻, 음을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옆에 요거와 비슷한 한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자와 가장 비슷한 또는 똑같은 한자가 있다면 그 한자, 저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이 한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검색 창에 내가 선택한 한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엔터를 쳐주시면 아, 이 글자가 올챙이 두 규룡 규자였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또 클릭 해주시면 뜻하고 음이 나와 있고 획순 보기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쓰는 순서와 부수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보이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필기 인식기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글자는 지워주고 필기 인식기는 여기 한자 사전 옆으로 가시면 필기 인식기라고 보이시죠? 자, 걔를 눌러주시면 여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자 이렇게 날일자가 왼쪽에 있고요. 위아래 한일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한자인데 어떻게 읽는지 뜻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시는 건데 자, 요거와 비슷한 한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저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여기 다시 쓰고 싶다. 지금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밑에 전체 지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우기 요거 눌러서 전체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써주시면 자, 요거와 가장 비슷한 한자를 찾아주시는데 지금 여기 옆에 비슷한 글자, 얘랑 비슷한 글자 또는 똑같은 글자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다른 한자 간단하게 다른 글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 내가 이 글자를 몰라요. 간단하지만 자, 이렇게 이 글자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 이 글자를 그리시면 옆에 이 글자와 비슷한 한자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랑 제일 비슷한 한자, 저는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이 글자를 선택해서 여기에 검색창에 한자가 들어가면 엔터를 쳐주시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뜻, 음이 나와서 이 한자를 다시 들어가셔서 획순 보기 재생을 해주시거나 아, 밝을 명자였구나 이렇게 모르는 한자, 뜻, 음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사전에서는 영어 사전, 그 다음에 한자 사전, 그
그 다음에 영어 번역기 팝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 첫 화면으로 가셔서 지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네이버 첫 화면으로 오시면 밑에 메뉴가 보이시죠? 사전도 있고 지금 알아보신 거는 사전 기능이었고요. 옆으로 가시면 지도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자, 지도 왼쪽에 이제 검색 창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지도가 보이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있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도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자,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지도가 이렇게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 근처에 거리뷰, 실제 거리를 한번 보고 싶다 해주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리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글자를 눌러주시면 지도에 이렇게 하늘색 도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도로, 하늘색 도로를 찍어주시는 건데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실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제 거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변을 보시는 거죠. 실제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지금 노인복지관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슈퍼 보이시죠? 주차장 보이시고 자, 이렇게 실제 거리를 보시는 게 거리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실 때는 왼쪽에 화살표 눌러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일산병원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일산병원. 자, 일산병원. 자, 일산병원 찍어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고 정확한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산병원이 보이시면 지금 거리뷰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실제 앞에 있는 어떤 거리가 있는지 그 실제 거리를 보고 싶으시면 하늘색 도로 위를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찍어주시면 이렇게 앞에 그 병원 전경이 이렇게 보이고 실제 거리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 찾아보시는 방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지도와 길찾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네이버 지도를 오셨는데 지금은 지도 홈이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보이시는데 길찾기라고 보이시죠? 자, 길찾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출발지에서 어디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는지 경로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출발지 풍무동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풍무동. 얘가 조금 늦게 뜰 수가 있어요. 자, 풍무동.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이라고 뜨죠. 자, 그 다음에 도착지는 우리 여기 뉴 고려병원 한번 가볼까요? 자, 뉴 고려병원. 자, 장기동에 있는 뉴 고려병원 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출발지는 풍무동, 그 다음에 도착지는 뉴 고려병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길찾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뜨는데 위에 전체 15건의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버스를 갈아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어느 거는 또 버스와 뭐 전철 이렇게 이용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버스로 가는 방법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 버스 10가지 경로가 있죠. 자, 버스 10가지 경로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가는 거를 가볼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는 갈아타는 거 귀찮다. 그래서 여기 경로를 보면 81번 타고 한 번에 가네요. 자,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자, 밑에 상세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81-1번을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건데 밑에 보시면 도보로 177m 정도를 걸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걷는지 요 걷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해주시면 여기를 눌러서 여기 도보로 177m 걷는 여기 도보로 가는 방법이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데 요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방법을 조금 크게 보고 싶다 해주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걸어가는 방법이 조금 확대가 될 거예요. 걸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 내려서 횡단보도를 가는데 쉐보레 대리점을 끼고 이렇게 가시라고 점점점으로 도보의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길찾기에 출발지 넣어주시고 도착지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는 경로가 나와서 그 중에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버스 번호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가 내가 타고자 하는 정류장에서 몇 분 후에 오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왼쪽 메뉴에 버스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메뉴 버스를 눌러서 자, 내가 양재역을 가는데 양재역까지 가는 버스 번호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타고자 하는 정류장에서 몇 분 후에 오는지 그 번호 몇 분에 오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버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2번 1002 1002번을 타고 내가 롯데몰을 갈 건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몇 분 후에 오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전국에 있는 1002번이 이렇게 다 검색이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김포니까 자, 김포 버스 1002번 밑에 첫 번째 걸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해주시면 위에 완정 사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정류장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양도 사거리에서 탈 거예요. 그럼 양도 사거리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 정류장에 지금 나타나는 버스들이 쓰고 있는 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1002번 타고 간다 그랬죠? 1002번 타고 롯데몰을 갈 건데 1002번이 4분 후에 온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류장에 쓰는 1002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버스 69번 그 다음에 뭐 G6002번 이런 버스들도 여러 개 나타나서 몇 분 후에 오는지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1004번은 10분 후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길찾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메뉴에 길찾기 눌러서 자, 길찾기 눌러서 자, 출발지 이번에는 사우동으로 하겠습니다. 사우동. 그 다음에 도착지는 우리 아까 일산병원 한번 가볼까요? 자, 일산병원. 자, 쳐주시면 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출발지는 사우동, 도착지는 일산병원. 우리 오른쪽에 길찾기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위에 대중교통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첫 번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 두 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88번 타고 1001번 갈아타는 거고 밑에 96번은 안 갈아타네요. 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갈아타기 싫다. 그럼 밑에 두 번째 경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96번 밑에 보시면 상세 보기라고 있죠? 그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어디에서 타고 몇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백성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정류장 백성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400m 정도를 걸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도보로 걸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해주시면 도보라는 글자에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점점으로 걸어가는 게 표시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도보. 여기를 좀 확대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 밑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자, 걸어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을 따라서 가주시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이버와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검색 기능, 뭐 계산기라든가 양입력 변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찾기 하시는 방법, 네이버 사전, 지도, 길찾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